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입실무 해외 소싱 기법이라는 제목으로 총 10차시에 걸쳐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수입 업무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수입자 입장에서의 업무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렇다고 수입자 업무만 공부를 하면 안 되겠죠. 수출자 측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까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김성훈 교수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10번에 걸쳐서 이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천천히 1차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입사전 준비사항입니다. 무역을 여러분 처음 하는 그런 수입자의 경우에는 어떤 절차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지 주로 체크 포인트 위주로 간략히 먼저 프로세스를 말씀드리고요. 수입실무 첫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거를 수입하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무역 계약이 되겠습니다. 자, 계약이 성립돼야지 무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게 무역 계약이죠. 물론 그 전에 어떤 활동이 있다고 전제하는 걸까요? 마케팅 과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바이어 입장에서 셀러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만남을 가졌겠죠. 뭐 대면이건 비대면이건. 그리고 나서 이제 계약을 성립을 시킵니다. 두 번째, 상대방 수출자 입장에서 대금을 먼저 받고 싶겠죠. 수입자는 대금을 늦게 주고 싶겠죠. 어찌됐건 간에 두 번째 과정이 대금을 주고받는 과정입니다. 대금을 주는 방법에는 송금이 있고요. 추심이 있고 신용장이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겠죠. 세 번째, 이제 수출자가 통관을 하겠습니다. 수출 통관을. 이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이거는 수출자의 업무니까요. 자, 그런 다음에 보험을 가입하겠습니다. 수출자 입장에서요. 보험에는 적하보험이 있고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입장이라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수출이 된다면 수출보험이 있겠는데 이건 역시 이제 상대방 국가의 업무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선적 전에 한도 조회를 하고요. 실제로 가입은 선적한 이후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무역 운송이 있겠죠. 수출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업무는 수출자의 업무입니다. 계약하고 결제하는 거는 수입자 측에서 해야 될 업무고요. 수출자, 수입자 측에서 다 같이 하는 업무죠. 대금을 주고 대금을 받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3, 4, 5번은 수출자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자가 쇼핑 리퀘스트를 운송인에게 주고 운송인이 본선에 적재 후에 선화증권을 발행하고 에어웨이빌은 수출식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품을 접수하자마자 인수하자마자 바로 에어웨이빌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선적 서류를 발송해 주어야 하겠죠. 그래야 이걸 가지고 수입 통관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선적 서류에는 운송 서류와 운송 서류가 가장 중요하고요. 상업송장과 포장 명세서가 됩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수입자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수입자가 수입 통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입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관세를 납부하게 되고 물론 이제 관세는 사후납부도 있습니다만은 이 사전에 납부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거니까요. 물론 이제 사후납부 업체인 경우는 나중에 납부를 하겠는데 그리고 이제 수입 신고 필증이 발급이 되면 비해를 가지고 이제 DO를 받아가지고 물품을 인수하겠습니다. 그래서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만기에 이제 대금을 지급할 수도 있겠죠. 외상거래를 한다면. 자, 이럴까봐 이제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외상 수출을 한다면 수출보험을 가입을 하는데요. 그 보험제도는 국가마다 약간 뭐 보험제도가 대한민국처럼 돼 있는 국가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국가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수출국의 이제 사정이 되고요.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이제
외상 수출한다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출보험을 가입해 놓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무역 준비할 때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HS입니다. HS는 품목분류 번호라 그래서요. 하모나이즈드의 H와 시스템의 S의 약어입니다. 그래서 이 HS는 6단위가 세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6단위를 HS라고 부릅니다. 나머지 뒤에 있는 단위는 국가마다 분류 방법이 다른데 대한민국은 4단위를 더 붙여서 총 10단위를 HS 코리아라고 해서 HSK라고 하죠. 앞에 있는 두 단위를 챕터라고 합니다. 챕터. 두 번째 두 단위를 더 붙여서 4단위를 헤딩, 6단위를 서브 헤딩이라고 그러는데 이 서브 헤딩이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분류 번호입니다. 대한민국은 10단위를 사용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 놓은 겁니다. 6102, 30, 2010은 예를 든 겁니다. 어떤 HS의 하나 중에 예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7, 류가 자동차이고요. 04, 화물차이고요. 21 해서 5톤 이하의 화물차입니다. 이걸 세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세계 공통적인 서브 헤딩이 소호가 5387호가 있고요. 대한민국은 더욱더 세세 분류를 해가지고 12232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대한민국은 대표적으로 10단위를 쓰는 국가이고요. 미국, 한국만 10단위를 쓰겠습니까? 10단위 사용하는 나라가 아주 많겠죠. 관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여러분이 다 검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9단위, EU, 중국, 칠레는 대표적인 8단위인데요. 가끔씩 수입하면서 HS가 서로 안 맞기 때문에 그걸로 서로 안 맞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6단위만 맞으면 되는 거죠. 6단위만. 6단위. 미국과 한국은 10단위를 쓰는데 6단위만